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문제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죠. 278번과 279번은 이게 같은 유형입니다. 그죠? 요 같은 유형이니까 우리가 둘 중에 279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가 3보다 크대. 그러면 x제곱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x제곱 빼기 9도 양수겠죠. 그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요, 선생님. x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9분의 49가 크거나 같다 이러면 되겠네요. 누구보다 2배의 루트 얘네들 곱한 거 x제곱 빼기 9분의 49x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맞죠? 사실 이 식 자체가 틀린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냔 말이야.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얘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값을 알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 우리는 x가 3보다 큰 것만 알지 x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상당히 풀이가 곤란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봐. x제곱 빼기 9 플러스 x제곱 빼기 9분의 49 그 다음에 플러스 9 요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빼기 9 플러스 9 여기에 빼기 9를 왜 했겠니? 얘랑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요. 얘랑 x제곱 빼기 9가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올 수 있도록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기 때문에 x제곱 빼기 9도 양수, x제곱 빼기 9분의 49도 양수고요. 얘는 대세에 영향을 주는 놈은 아니잖아. 따라서 영향을 주긴 하지. 그렇지만 관심 받게 해야 우리가 요 부분의 최소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에다가 9만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되게 재밌게 바뀌는 거야. 왜? 여기가 뭘로 바뀌었어? x제곱 빼기 9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해주면요. 깔끔하게 루트 안에 49만 딱 남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놈이 이꼴 14 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9 플러스 x제곱 빼기 9분의 49는 최소값이 14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중요한 건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느냐. 즉, 얘네 둘이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x제곱 빼기 9의 전체 제곱이 49가 돼야 되죠? 그럼 x제곱 빼기 9는 7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x제곱 빼기 9가 뭐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x제곱은 16이니까 x는 4면 되겠네요. 왜? x가 3보다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가 4가 되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면서 등호가 성립하고 결국 얘의 최소값은 1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이 14니까 거기다가 9만 더해주면 우리가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얼마야? 23.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x제곱 빼기 9와 똑같은 형태가 이쪽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빼기 9를 했으니까 뒤쪽에 플러스 9를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278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놈이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x-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2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 구해서 그 다음 2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xy가 0보다 크고 x 플러스 y가 3일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xy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둘 다 양수든가 둘 다 음수란 얘기인데 둘을 더해서 3이 됐으니까 당연히 둘 다 양수란 얘기가 됩니다. 됐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분의 1도 양수고 y분의 1도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놈은 바로 2배에 이렇게 해주면 뭐 됩니까? 요거 xy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봐라. 여기에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x 곱하기 y의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x 곱하기 y의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당황을 하는 거지. 근데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진 놈이 뭔지를 보면 됩니다. x 플러스 y 값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얘를 먼저 통분을 해보는 거야. 왜? 통분을 하면 x 플러스 y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xy분의 3이 됩니다.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건 언제냐면 바로 xy가 최대가 될 때입니다. 즉, 이 문제는 xy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따라서 xy의 최대값은요. x 플러스 y가 2루트 xy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이 식을 쓴 이유는 x 플러스 y가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얘는 3이 되는 거고요. 이놈은 2루트 xy가 되는 거니까 결국 xy라는 놈은 한 방에 갑시다. 얘는 4분의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야 되겠지? 등호는 x와 y가 같을 때. 자, x와 y가 같은데 둘이 더해서 3이 됐으니까 x와 y가 모두 다 2분의 3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끝났다 이거야. 따라서 xy의 최대값이 4분의 9니까 얘의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4분의 9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 이 결과는 3분의 4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양수 더하기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두 개를 갖고 산술기와 평균 사이의 관계 절대부등식을 쓰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y가 3이라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야.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지시면 금방 시행착오를 거쳐서 얼마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풀이를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졌네. 근데 얘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봐. 여기 똑같은 형태가 있는 거 보이시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게다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놈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 더하기 양수죠. 그러면 얘네들의 최소값은 2배의 루트 얘네 둘을 곱한 건데 곱해봤자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최소값 b는 2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x가 언제 a에서 최소값 갖는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똑같을 때죠.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건 결국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전체의 제곱이 얼마 될 때야? 1 될 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놈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플러스 1이라면 1번 얘가 플러스 1이라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0 될 때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을 보면요.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되는데 얘는 항상 0보다 큰 놈입니다. 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거든. 그것까지 써볼까 우리가 한번?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니까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얘네 둘이 값이 똑같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00 이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얼마예요? 198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활용 그랬는데 여태까지 활용 문제는 다 뭐였어?
대놓고 식을 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주저리 설명돼 있을 때 식까지 찾아서 풀어라 이런 거였잖아요. 똑같습니다. 보자. 좌표 평면에서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2B는 10이 성립한다. 자, 일단 A, B가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축 위의 두 점 2, 0, 6, 0과 Y축 위의 두 점 0, 1, 0, 3에 대해서 두 삼각형 ABP, CDP의 넓이를 각각 S1과 S2라고 할 때 S1과 S2의 곱, S1, S2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끝났잖아. 여기가 A, B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2, 얼마? 0과 6, 0이니까 요 길이가 4인 거 그냥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S1은 끝났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자, 높이는 B겠죠. B. Y좌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2B가 되는 거고요. S2는요. 요걸 밑변으로 보면 요거 사이의 길이는 1과 3 사이니까 거리 2일 거 아니야. 끝났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요 CD로 본다면 높이는 P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끝났네요. 그러면 S1 곱하기 S2를 해봤자 결국 뭐야? 2AB 이놈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AB의 최대값을 구하. 그지? 그래서 거기다 2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바로 요 식이더라 이거야.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2B 자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얘네들 곱한 2AB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주어진 놈이 A와 2B의 합이니까. 따라서 이쪽이 10이니까요. 요거 나눠주면 5 되는 거고요. 양변 제곱하면 25가 2AB 이렇게 됩니다. 끝났죠? S1, S2 이놈이 바로 S1, S2니까 이놈의 최대값은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확인해야 되죠? 그러려면 A와 2B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럼 A와 2B가 서로 같으면서 10 되려면 A가 5 되고 B가 2분의 5 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양수 조건 만족했고 둘이 더해서 10 되는 거니까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S1, S2의 최대값은 25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됐지? 그거 봐 별거 없다. 결국은 이것까지 찾아내는 게 한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요놈의 최대값 구하는 거 그죠? 요게 한 문제. 그러면 3점짜리 두 문제가 합쳐져서 4점짜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뭔가 unfair하게 보이죠?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자, 그 다음 그림 1과 같이 세 모서리 길이가 X, Y, 3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그림 1의 나무 토막의 한 모퉁이에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내었더니 그림 2와 같이 나무 토막 A와 나무 토막 B로 나뉘어져 있다. 이때 A의 부피가 47일 때 A의 겉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볼까? A의 부피라는 것은 이 전체 부피 얼마예요? 3xy겠죠. 그죠? 여기에서 누굴 뺀 거야? 요 B의 부피 1을 뺀 겁니다. 요놈이 얼마일 때? 47일 때.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xy가 16이라는 요거 조건을 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A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A의 겉넓이는 얼마일까? 봐. XY라는 게 이 밑바닥의 넓이인데 이 밑바닥의 넓이가요. 요놈 더하기 요놈 아니냐 이거야. 겉넓이로 보는 거니까 결국 요 윗면에 있는 거 요놈에다가 누구까지 더한 거야? 요거까지 더한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3y라는 넓이가 있어요. 이 3y라는 넓이는 어디야? 사실은 요 뒷면 여기죠. 요렇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y가 되는데 그놈이 요놈과 누구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요놈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어? 바로 밑바닥의 넓이 밑바닥이 아니라 여기 앞면의 넓이가 있죠.
여기선 뒷면의 넓이겠는데 요 뒷면의 넓이가 뭐냐면 바로 3x입니다. 그치? 근데 3x가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요 뒷면이겠지. 요 뒷면이겠지만 그 뒷면이 요거하고 그죠? 요 부분과 어디에? 여기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얘가 겉넓이가 바뀌었을 것 같지만 이 겉넓이는 그냥 얘 겉넓이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결국 겉넓이라는 것은 이거잖아. 이거 3개에 더해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준 겁니다. 그런데 xy가 16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2배에 뭐라고 쓰면 돼? 3x 플러스 3y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6x 플러스 6y 플러스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놈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까지 거 6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에 플러스 3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해서 거기에 6배 하고 32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2배 루트 xy와 같은데 xy가 16이니까 이놈은 4 되면서 얼마 됩니까? 이놈이 8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x와 y가 같아질 수 있느냐만 보면 됩니다. 네, xy가 같아질 수 있죠. x와 y가 모두 다 4면은 충분히 같아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8이 됩니다.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은 6 곱하기 8 플러스 32가 되는 거고요. 6, 8에 48 플러스 32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 80이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것도 봐. 결국은 뭐야? 이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 찾아낸 다음에 이놈의 최소값 구하라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식 2개만 찾아내면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봐. 철수는 그림과 같이 넓이가 1200인 화단을 만들기 위해 직사각형 ABCD 모양의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울타리 설치 비용 중 영인회와 이웃한 B지점에서 C지점까지는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고 나머지는 철수가 지불한다.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철수가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이 최소일 때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설치할 울타리의 길이는 그랬네요. 그쵸? 자, 그러면 봐. 우리가 요 길이를 x라고 놓는 거야. 요 길이를 y라고 놓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넓이가 1200이다 그랬으니까 xy가 1200이다. 요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치? 그리고 우리는 봐. 총 비용이 최소가 되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뭐 미터당 얼마가 든다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치?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어쨌든 비용이 미터당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 비용을 최소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비용을 1원씩 든다라고 본다면 봐. 여기 울타리 설치하는 데는 y1이 들 거고요. 여기 울타리 설치하는 데는 x1, 그 다음 여기 설치하는 데 y1, 그 다음에 이쪽은 반씩 부담한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x1이 들겠지. 어쨌든 우리는 얘를 그죠? 최소로 만드는 울타리의 길이잖아. 그지? BC점까지의 거리니까 x값만 구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3x 플러스 2y의 최소값 구하란 얘기야. 그럼 얘는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2배의 루트 얘네들 곱한 거 3x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xy가 1200이니까 거기다 3을 곱하면 얘는 뭐야? 3600이 되는 거고 이놈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60, 즉 12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봐. 이 문제는 이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이 최소가 될 때 요 x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x가 언제일 때냐? 즉 최소가 될 때는 등호일 때고요. 등호일 때는 바로 2분의 3x와 누가 똑같을 때야?
2y가 똑같을 때죠. 그죠? 그러면 y는 얼마가 될 때냐면 바로 4분의 3x가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그럼 y가 4분의 3x가 될 때, 즉 이 y에다가 4분의 3x를 대입한 요때가 바로 최소가 될 때죠. 그래서 결국 x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3분의 4를 곱하면 160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4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끝났습니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특이하게 여태까지는 전부 다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물었지만 이 경우는 최소가 될 때 xy의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겁날 거 하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도 항상 그때 xy가 각각 얼마씩을 가질 때인지 구해 왔었으니까.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절대부등식, 특히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재밌는 만큼 여러분들 관심 갖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셔야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서 만났을 때 푸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알겠죠?